네, 안녕하세요. 그래드캠 논문 리뷰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이수빈 학생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논문 순서와 동일합니다. 네, 요즘 CNN 기반 딥러닝 모델들은 이미지 분류, 객체 탐지,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캡셔닝, VQA 등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모델들이 왜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즉 모델이 마치 블랙박스처럼 작동을 한다는 건데요. 어, 따라서 이제 결과만 보여주는 그런 모델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AI의 예측 결과가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AI 발전 단계랑도 좀 맞닿아 있는데요. AI가 인간보다 약할 때는 어디서 잘못됐는지 분석을 좀 해야 되고 AI가 인간이랑 비슷한 수준일 때는 어, 신뢰성을 좀 얻어야겠죠. 그리고 AI가 인간보다 좀 잘할 때는 AI가 오히려 인간에게 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 가능한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바로 그래드 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 가능한 모델 을 이제 제한하도록 한 기법이 바로 그래드 캠인데요. 이거는 이제 CNN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대부분의 모델에서 히트맵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어디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이미지 위에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그래드 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레이티드 워크인데요. 먼저 Visualizing CNN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각화 연구들은 CNN의 예측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픽셀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클래스 구분이 별로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거든 이제 비슷한 영역에 강조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뉴런을 최대로 활성화하는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레이턴트 피처를 복원했지만 이거는 특정 입력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런 전체 모델 동작만 보여주는데 좀 그쳐가지고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세싱 모델 트러스트인데요. 그래드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모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사람 대상 실험을 통해서 그래드캠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델의 예측을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ligning Gradient Based Importance인데요. 또 다른 또 연구에서는 그래드캠의 그런 뉴런 중요도를 개념 단어와 매핑을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마우스 이런 시각 개념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뉴런이 어떤 의미의 반응을 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 이제 어텐션 맵이랑 정렬을 해가지고 멀티모달 그 모델 해석에도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로컬라이제이션인데요. 캠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이제 갭, 플리 커넥티드 그리고 소프트맥스 구조에서만 작동을 하는 그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VGG 같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는 모델이나 캡셔닝, 뭐 VQA 같은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적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드 캠 같은 경우는 구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드 캠은 기존 모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이제 VGG나 캡셔닝, VQA 같은 그런 복잡한 모델에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량도 적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신뢰도나 뭐 데이터 편향 같은 거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CNN 같은 경우는 깊은 층일수록 조금 점점 더 추상적인 정보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미지 내 위치 정보도 같이 유지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컨볼루션 레이어는 의미 정보랑 위치 정보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드 캠은 이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드 캠의 동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예측하고자 하는 특정 클래스 C에 대한 예측 점수 y hat C 기준으로 어, 이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피처맵에
A hat K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레디언트를 스페셜하게 평균을 내 가지고 각 피처맵의 중요도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파 값이 이 피처맵이 이 클래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계산된 알파 값으로 피처맵들을 가중합을 하고 마지막에 렐루 함수를 적용을 해서 그래드캠 히트맵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렐루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관심 있는 클래스에 양의 영향을 준 부분만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렐루를 쓴다고 합니다. 음의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클래스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가 있어가지고 히트맵이 흐려지거나 뭐 정확한 영역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드 캠 같은 경우는 모델이 예측을 할 때 실제로 주목한 이미지 영역에만 히트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예측을 한 거는 뭐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라고 히트맵에서 시각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좀 수식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그래드 캠이라는 것은 기존 캠 기법을 일반화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캠이라는 게 이제 좀 더 선행된 건데요. 캠은 이제 이미지 분류 CNN에서만 사용 가능한 시각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갭,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그리고 소프트맥스 이 특정 구조가 전제되어야지만 이제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캠에서는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의 피처맵에 갭을 적용을 하고 클래스별 웨이트를 곱해서 스코어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드 캠 같은 경우는 이런 학습된 웨이트 없이도 잠시만요. 네, 없이도 그레디언트만으로도 중요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은 캠의 그 웨이트는 그레드 캠의 이제 알파 값이랑 좀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레드 캠을 구조 제한 없이 확장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디드 그레드 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드 캠이라는 것이 클래스 구분은 잘하지만 히트맵 해상도가 좀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 시각화가 필요할 때,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이랑 이제 결합을 해서 가이디드 그래드 캠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식은 좀 간단한데요. 그래드 캠에 코र्스한 히트맵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드 캠의 그런 거친 좀 히트맵에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의 그런 세부 경계 정보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예측 클래스의 그런 결정적인 디테일 특징,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탐지한다 하면은 사람의 코, 눈 이런 것까지, 속눈썹 이런 것까지 뚜렷하게 강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계속 실험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그래드 캠은 단순히 히트맵만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모델이 실제로 어디를 보고 뭘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정밀하게 짚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로컬라이제이션인데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평가하는 약지도 방식,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일단 모델이 예측한 탑 5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그래드 캠 히트맵을 생성을 하고 그 히트맵에서 상위 15% 강도 이상의 영역만 남겨가지고 이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연결된 영역을 찾아서 바운딩 박스로 묶고 이거를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비교를 해서 탑 1, 탑 5 로컬라이제이션 정확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그래드 캠은 기존 기법들보다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되게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드 캠은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드캠 같은 경우는 분류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로컬라이제이션까지 가능한 그런 좋은 기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그멘테이션 실험인데요.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그런 모든 픽셀에 클래스 라벨을 할당을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봤을 때 뭐 이거는 오토바이, 이거는 뭐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배경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작업에는 픽셀 하나하나의 정답 라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미지 라벨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약지도 방식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시드를 잘 주고 나머지는 이제 모델이 좀 확장을 하도록 하는 로스 구조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시드로 사용한 캠은 성능도 좀 부족하고 구조적 제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드 캠으로 시드를 좀 대체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어, 이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미지를 좀 봤는데 보실 수 있죠. 우측에 첨부를 해놨는데 이거를 봐도 그래드 캠을 사용했을 때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좀 더 훨씬 자연스럽고 잘 나오는 거를 정밀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래드 캠이라는 것은 분류할 때 어디를 봤는지 시각화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픽셀 단위의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좀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시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인팅 게임인데요. 이게 그 그래드 캠이 보여주는 히트맵이 좀 그럴싸해 보여도 정확하게 정말로 그 물체의 위치를 찍었는지는 또 별도의 실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포인팅 게임입니다. 이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측된 클래스에 대해서 그래드캠 히트맵을 생성을 먼저 하고 그 히트맵에 대해서 가장 액티베이션이 강한 점 하나, 그 맥스 포인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실제 정답 클래스의 바운딩 박스 안에 있으면 히트, 밖에 있으면 미스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어큐레시는 이렇게 이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놓치는 포인트가 있는데 예측이 틀렸더라도 히트맵이 아무데도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신 없다고 잘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한 걸로 간주를 해서 히트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거는 좀 깔끔하게 무시하는 것도 일종의 성능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보시면 그 그래드 캠이 다른 기법들보다 더 정확하게 어디를 뭐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잘 잡아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히트맵을 예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의미가 있는 그런 위치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에서 입증을 했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이제 실험인데요. 그래드 캠이 클래스별로 구분이 좀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히트맵만 보고 있어도 뭐 이건 고양이, 이건 개 이런 것처럼 이제 클래스를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지 진짜 해석력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실험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두 개의 클래스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VGG 16이랑 이제 알렉스넷 모델을 사용을 해서 네 가지 시각화 기법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디컨볼루션 그리고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 디컨볼루션이랑 또 그래드 캠을 합한 거 그리고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 플러스 그래드 캠 이 마지막 이게 가이디드 그래드 캠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네 가지 시각화 기법을 비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이디드 그래드 캠이 가장 클래스 구분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은 보기엔 예쁘지만 클래스 차이를 그렇게 명확하게 잘 보여주진 못했고 그래드 캠을 결합을 했을 때 두 방식이 모두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Evaluating Trust인데요. 진짜 사람이 어떤 모델을 더 신뢰하는가를 평가한 실험입니다. 두 모델이 같은 예측을 했을 때 히트맵만 보여주고 진짜 사람한테 어느 쪽이 좀 더 믿을 만한 결과인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VGC16이랑 이것도 알렉스넷 모델 둘 다 해서 비교를 했는데 중요한 점은 두 모델이 동일한 예측을 했을 때만 시각화를 비교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 여부가 아니라 히트맵의 그런 신뢰성만 보고 판단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가이디드 그래드 캠을 보고 VGC16이 좀 더 신뢰가 간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드 캠 시각화 하나만 보고도 이제 어떤 모델이 더 일반화가 잘 되는지 더 믿을 만한지 진짜 사람이 판단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이스풀니스랑 인터프리테빌리티인데요. 이번에는 시각화가 보기엔 또 좋아 보여도 진짜 모델의 판단 근거랑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는 실험이에요. 이거를 이제 페이트풀니스 이 충실도라고 합니다. 실험에서는 기준 시각화로 오클 오클루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미지의 일부분을 가려가지고 이게 예측 점수가 가렸을 때 얼마나 변동을 하는지를 측정을 했고, 이거를 그래드캠 히트맵이랑 비교를 해서 순위 상관관계를 계산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래드캠 계열이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높은 충실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이디드 그래드캠 같은 경우는 해석성도 되게 좋았고, 모델의 실제 판단 흐름도 잘 반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수치는 밑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그래드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보기 좋은 히트맵이 아니라 클래스 분류력, 뭐 신뢰도 전달, 모델 충실도 이런 측면에서 모두 뛰어난 시각화 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기 좋은 히트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 히트맵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실험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계속 정답에 대해서만 좀 분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래드캠을 활용을 해서 모델이 또 틀렸을 때는 왜 틀렸는지 이거를 분석하는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되게 색다른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GG16 모델이 네, 좌측 같은 경우 이제 VGG16 모델이 오답을 낸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각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모델이 실제로 예측한 클래스 기준, 또 하나는 실제 정답 클래스 기준으로 가이디드 크레드 캠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이게 어, 예측을 한 게 뭐 뱀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D 구간에서 근데 뭔가 또 이렇게 예측한 히트맵을 보면은 아,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또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좀 확인을 하시면 모델이 틀렸다고 해도 이게 또 전혀 엉뚱한 걸 봐가지고 이걸 오답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나름 오답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실패한 예측도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잘못 보면 또 사람도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부위에 어, 이 모델이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예측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해당 실험에서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모델을 이해하고 뭐 개선하는데 또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네, 그렇고요. 다음으로 또 실험 넘어가자면 이거는 이제 adversarial attack 상황에서 그랜드 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본 그런 실험입니다. CNN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노이즈에 대해서 쉽게 속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는 원본 이미지를 adversarial 노이즈로 살짝 건드려가지고 비행기라는 이제 에어라이너라는 전혀 엉뚱한 클래스를 예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래드 캠을 원래 클래스들 기준으로 시각화를 했는데 그 결과 그래드 캠은 여전히 그 모델이 원래 중요하게 봤던 부분을 정확히 강조하긴 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보시면 소프트맥스 결과는 속아 넘어갔지만 그래드 캠 내부 그레디언트 흐름을 이제 그래드캠이라는 것은 내부 그레디언트 흐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이 진짜 주목했던 정보는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드캠이 예측이 뭐 맞았을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틀렸을 때도 모델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번 실험 같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부 판단 흐름을 뚝심 있게 잘 드러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실험은 그래드캠을 활용을 해서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이제 좀 내재된 편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까지 해본 사례인데요. 이 실험의 목적이 이제 모델이 성별에 따른 편향을 학습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드캠을 통해서 그 편향을 시각화해보자는 그런 실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태스크를 의사랑 간호사랑 나눴어요. 그리고 모델은 VGG16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성능은 좀 괜찮게 나왔지만 테스트 정확도는 82%로 일반화 성능이 좀 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드 캠으로 시각화를 또 뜯어 보니까 모델이 사람의 얼굴이랑 머리 모양만 보고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 의사를 간호사로 잘못 분류하거나 남성 간호사를 의사로 잘못 분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 클래스 이미지 중에 78%가 남성이었고 간호사 클래스는 93%가 여성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향도 수정을 하고 학습을 다시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성 의사 이미지랑 남성 간호사 이미지를 또 추가로 넣었고 다시 이제 재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체 이미지 수는 유지를 하되 성비만 균형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테스트 정확도는 90%로 크게 향상이 되었고 그래드캠 시각화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초반에는 그래드캠 시각화하기 전에는 이제 사진에서 머리 모양 뭐 이런 것 얼굴 머리 모양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편향을 좀 맞추고 편향을 제거해 보니까 이제 의사를 판단할 때는 뭐 의사 가운이라든지 청진기 이렇게 클래스 릴리번트한 부분에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드 캠이라는 것이 어떤 편향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또 수정을 하고 모델을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피드백 도구로 좀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실험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Textual Explanations with GradCam인데요. GradCam을 통해서 시각적인 히트맵뿐만 아니라 텍스트로도 모델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GradCam에서 클래스별로 각 뉴런의 중요도, 알파를 계산을 했었죠. 이 값이 높다는 거는 해당 뉴런이 그 클래스 예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고 반대로 값이 낮아졌다면 이거가 좀 예측을 방해하거나 다른 클래스를 좀 더 지지를 했다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CNN의 뉴런들이 단순한 픽셀 감지가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노트북, 마우스, 데스크 이런 것처럼 개념 단위로 반응을 한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각 뉴런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 라벨을 붙였고 그래드 캠을 통해서 예측에 영향을 준 상위 5개, 하위 5개의 뉴런을 텍스트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음, 여기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북스토어라는 클래스를 예측을 한 경우에 포지티브한 뉴런으로는 북, 뭐 쉘프 뭐 이런 게 개념이 잡혔고 방해한 뉴런은 스카이, 로드, 뭐 카 이런 게 잡혔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히트맵과 함께 개념 단어들을 좀 같이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모델의 판단 근거를 텍스트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분류된 경우에도 그래드 캠이랑 텍스트 설명을 함께 보면서 이제 모델이 왜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또 다시 확인하고 아 이렇게 예측을 했었구나라고 그 이유를 납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드 캠은 히트맵만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모델이 주목한 뉴런들이 어떤 개념들을 보고 판단을 했는지 텍스트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인데요. 그래드캠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지 캡셔닝이라든지 뭐 VQA라는 태스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 적용된 모델이 뉴럴토크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는 VGG16 기반이라고 했었고 문장 생성은 LSTM 기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모델에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보고 말해라 이런 구조가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래드캠 적용 방식은 생성된 캡션에 대해서 각 단어의 로그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CNN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기준으로 그래드캠 히트맵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의 어디를 봤는지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결과를 보면은 피플이랑 카이트라는 단어가 캡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히트맵도 그에 해당하는 이미지 영역을 정확하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어, 또는 이 우측에 보시면은 맨만 히트맵으로 강조가 됐죠. 우먼은 강조가 안 됐는데 이 이유는 이제 애초에 언급되지 않은 물체였기 때문에 이 히트맵에서 무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장에 사용된 시각
시각적 근거만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댄스 캡셔닝 모델이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댄스캡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 단위로 캡션을 다는 구조였는데 이제 그랜드 캠은 박스 없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캡션이 어느 구역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복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드캠 같은 경우는 어텐션이 없는 캡셔닝 모델에서도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봤는지 이거를 히트맵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QA 적용 사례입니다. VQA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질문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이야?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을 주면 모델이 그에 맞는 정답을 예측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VQA 같은 경우는 먼저 CNN이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LSTM이나 트랜스포머가 질문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답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드캠은 이제 이 중에 예측된 답변 클래스 점수에 대해서 기존 방식 그대로 그래드캠을 적용을 해서 이 답을 내린 시각적 근거가 어디인지 히트맵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A번 이 왼쪽 예시를 보면은 질문이 이 소화전의 색깔은 뭐야?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레드라고 이제 집중을 해서 레드 포인트에 집중을 해놨고 여기에는 뭐 옐로라고 포인트를 해놨고 이렇게 그래도 캠이 정확히 해당 색 부위에 집중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변이 바뀔 때 시각적 근거도 함께 바뀌는 거를 히트맵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에서는 이제 또 레즈넷 기반의 더 복잡한 VQA 모델에도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질문에 따라서 그래드 캠이 답과 관련된 정확한 위치에 집중을 하고 모델이 좀 더 깊어져도 일관된 시각화를 제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B번 실험을 보면은 그걸 해낸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게 뭐야?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엘리펀트 지브라 이렇게 정확하게 히트맵이 실제 대상에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드 캠이라는 것은 어텐션 없이도 VQA 모델이 답을 예측한 시각적 근거를 히트맵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구조가 이렇게 사진에서 막 복잡해져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소개한 그래드캠은 CNN 기반 모델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시각적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각화 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NN은 블랙박스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고자 한 방법이 그래드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각적 근거를 그래드캠이 다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방법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드 캠은 그 클래스 구분에 특히 강하고 이제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 충실도를 이제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디드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고해상도 기법을 결합을 해가지고 해상도뿐만 아니라 해석력 둘 다 잡은 그런 가이디드 그래드 캠도 제안이 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답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오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알려줬던 그런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되게 그래드 캠이 다양한 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직접 진짜 사람을 어, 동반한 실험에서도 이제 클래스별 히트맵이 그래드 캠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었고, 뭐 모델이 잘못 예측을 했을 때도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었고, 뭐 신뢰도 판단에도 그 좋은 도움을 줬고,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을 구분하는 데도 활용이 되었죠. 그리고 앞서 뭐 데이터 셋에 숨어 있었던 그런 데이터 편향 문제 같은 것도 히트맵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서 다시 재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중요한 유런을 텍스트로 해석을 해서 텍스트 기반 설명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단순히 이런 분류 모델에만 그치지 않고 이미지 캡셔닝이나 VQA처럼 복잡한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했다라는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이런 AI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판단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사람들이 신뢰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드 캠이 이러한 AI 향후 발전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시각화 도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레퍼런스 주소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